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 중에 한미반도체 기업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반도체 생산 장비인 플레이스먼트 장비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제품이고,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를 작업하는 게 후공정인데, 그렇게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모든 반도체가 이 제품이 있어야지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은 다 이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좋을수록 이 제품의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려고 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방향성이 EUV 공정 같이 빛으로 반도체를 설계함으로써 반도체의 작은 면적에 설계를 하고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고집적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전자가 하고 있는 와이어 본딩 사업은 EUV 이전 시대의 반도체 산업에 이용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EUV 장비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죠. EUV 시장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 본딩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EUV를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면은 기존의 와이어 본딩으로 반도체를 묶는 게 아니라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서 반도체를 묶어서 조금 더 면적을 집적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이 실리콘 관통 전극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세계 점유율 1위인 상품이 또 있는데, EMA 쉴드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파 차폐 장비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5G 시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5G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이 성장하면은 전자파 차폐 기술은 점점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파워 디바이스, 몰드, 레이저, 기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한미반도체의 공장 부지를 보면은 4공장이 보이는데, 이 4공장은 작년 4분기에 준공된 공장입니다. 4공장을 통해서 올해부터 반도체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고 기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공장의 완공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을 보면은 올해 작년 대비 매출은 90%, 이익은 374%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주식 소각을 18년도와 20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이 주식 소각은 엄청난 호재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주식 소각을 해서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주식 소각하는 기업은 재무와 기업의 성장성, 미래성을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안목에서 기업을 바라봐 주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2018년 7월 2일에 360억의 주식을 소각을 하고 20년 1월 22일 날 400억의 주식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760억 정도의 주식 소각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소각하면 어떤 게 바뀌나요? 시가총액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630만 주와 570만 주 합쳐서 1,200만 주를 소각을 했으면 지금 주가가 대략 만원이니까 1,200만 주치 시가총액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소각하기 전에 한미반도체는 5,800억에서 1,200억 정도 많았다. 과거에 11,600원이 시가총액 7,000억이었을 텐데 주식을 소각해서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을 때 주가 상승률은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해 성장을 했는데 2018년도에 주식을 소각하고 20년도에 소각하지 않았습니까? 18년도에 이 기업이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2171억, 이익이 568억이었는데 창사 최대 매출과 이익을 올해 돌파하고 내년부터 그 이익과 매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518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1배 정도 위치에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이익률이 2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배, 많게는 30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518억 곱하기 30 하면은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죠.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는 1조 5천억 정도 될 텐데 왜 5,800억에 위치해 있냐? 호황기가 한 번 올 때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리면서 주가가 안정하게 위치해 있지를 못하는 약점을 가졌는데 한미반도체의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다. 어떤 점을 통해서? 이런 공장 증설과 반도체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업황을 따지지 않는 전자파 차폐 기술, EMI 기술의 개발로 기업의 실적이 본궤도에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해 나간다면은 이익률만큼 기업의 평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이익률이 19배 또는 그 이상 25배, 30배 내년, 내후년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잔뜩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일본의 반도체 상품 수출 보복 조치 있었죠? 그걸 통해서 반도체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해외 국가들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중화권 내에서 화웨이가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트렌드를 보면은 중국 또한 한국처럼 반도체 국산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미반도체가 주요 수출 국가가 중국임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많은 투자를 한다면 한미반도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중국이 국산화를 하게 되니까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이 이런 식으로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출을 꾀할 수 있다면 시장의 변화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더 큰 매출과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주제는 반도체 국산화, 중국의 국산화, EMI 차폐 기술, 그리고 5G 자율주행의 수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은 주요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시리즈, 이 제품이 세계 점유율 1위 제품이고 점유율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딩 기술인데 3D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의 칩을 여러 층 적층하는 초고속 메모리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열압착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했다. 이 기술은 와이어 본딩보다 훨씬 더 얇게 여러 층을 적층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미래성 있는 본딩 장비입니다. EUV 산업에서는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걸 쓰면 실리콘 웨이퍼 칩이 두꺼워지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MK전자 편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MI 실드 관련 장비, 이러한 타입의 제품들을 통해서 반도체 칩의 미세화, 견박 단소화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파 차단 금속막을 입히는 공정의 제반 장비를 개발했는데 업계 최대 서플라이어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은 5G 반도체 칩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도 5G 제품이 나왔죠. 아이폰 12 시리즈. 그 제품들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애플 관련주에도 들어갑니다. 특허는 300건이 넘고, 그리고 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보면은 한 해 15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석했던 기업들 통틀어서 가장 높은 연구개발 비용을 쓰고 있죠. 매출액 비율이 연구개발비가 10%가 넘어갑니다. 저번에 했던 기업이 1%였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기업이 진짜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죠. 배당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2018년도 전전기 실적이 좋았을 때 이렇게 3%를 줬는데 올해 다시 실적이 18년도보다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배당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3년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위한, 그리고 주가 상승을 위한 그러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구개발 비용에서 잠깐 다루려 했는데 한미반도체 전체 직원 수가 581명인데 581명 중에서 290여 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전체 인력의 50%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인데 그렇게 많은 연구 인력을 통해서 글로벌 연구개발 수준을 뛰어넘어서 플레이스먼트 장비 부문하고 EMI 차폐 부문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할 수 있었던 저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계열회사에서는 크게 볼만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변동사항 중에서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각 비용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할지는 기대가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유보율이 1800%, 자본금이 127억이기 때문에 2000억이 넘는 잉여금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또한 좋습니다.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53%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8.8%,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5%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최근에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이 건들지 않는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의 안정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신용평가가 나이스 D&B에서 등급평가를 2020년 4월에 했을 때 A등급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은 2005년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3,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었던 전적이 있고, 최근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20년도 1월에 주식 소각을 했죠. 그거를 호재로 반영을 했을 때 주가가 10,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한 번 못 깼죠. 못 깨고 7월 8월 달에 실적 공시 전년 대비 매출 150% 성장하고 이익이 흑자 전환 전기 대비 160% 성장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호실적에 대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저항선을 이때 처음으로 깬 거죠. 그리고 이번에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엄청난 변동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를 받았던 게 지난번에 저항을 받았던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대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이 10,000원에 가까울수록 주가가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인 형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은 12,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이 유지가 될까요? 애초에 한미반도체를 살펴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을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 중에서 기업을 살펴보게 됐고, 그 중에서 주가가 고평가로 가기 전에 그걸 통해서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고평가에 가 있는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소개시켜드리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평가는 가기 전인데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한미반도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518억이 나오면 시가총액이 5,800억이기 때문에 11배. 근데 이 기업의 이익률이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올해 안에 시가총액 1조 찍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이거는 올해 안에 실적을 기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2022년도의 실적인 지배주주 순이익 639억 곱하기 20배 1조 2780억 정도도 목표 시가총액으로 들 수가 있죠. 왜냐면 한미반도체를 알려드렸을 때 관점 중에 배당을 통한 배당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연간 실적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익과 매출이 유지가 되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도약기인 거죠. 걸음마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뛰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2020년 기준으로 기업의 도약기를 맞이를 해서 기업의 실적만큼 적정평가까지 간다면 시가총액 1조 2780억, 나중에 또 이 기업이 대규모 이익이 나서 기업의 주식을 소각하면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 현재 시가총액이 5,800억에 11,600원이니까 일단은 2배 정도 괴리가 있죠. 시가총액의 괴리. 그러면은 주가가 2배는 가야죠. 그래서 목표 주가 25,000원, 목표 시가총액 1조 2천억, 이것을 목표로 한미반도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 이 차트에서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 추세상 고중저를 나누면은 지금은 이 추세에서 중간 가격을 살짝 넘어서는 가격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단기적으로 지수가 어려워진다면,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난리를 통해서 지수가 떨어진다면 10,000원, 9,000원대 후반, 지난번에 이 10,000원대가 저항선이었고 지금은 지지선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점의 추세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 상승 추세가 만났을 때 눌림목이 발생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해보고 500만 개미하고 관점이 맞다 그러면 매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약해서 한미반도체 관점 다시 한번 잡아갑시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 국산화 또는 중국의 국산화,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중국의 제재는 계속한다고 이미 말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선에 당선이 되었다 해서 중국에 가하고 있는 압박이 조금 완화는 될 수 있지만 제재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화웨이 제재를 통한 거대한 손실을 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전쟁을 했었던 것처럼 이미 국산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거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EMI 차폐의 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 배경은 5G 산업하고 자율주행인데 5G 반도체입니다. 5G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칩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해서 이 수요가 있을 때 반드시 EMI 차폐 장비를 통한 차폐 기술을 써서
전자파를 차단을 하는 상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G와 자율주행 관련된 한미반도체의 미래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코스닥은 역배열에 들어갔어요. 역배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미국 대선 직후에는 지수가 대세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수는 차트로만 따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역배열에 들어갔어도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 다음 주는 고비예요. 다음 주는 고비고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피는 역배열에 들어갔으나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때문인데 2400포인트를 넘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한미반도체를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반도체 기업 할 것 같은데 한동안은 반도체 기업을 공부를 할 거라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다른 좋은 반도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자 신청 기업도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공부를 해보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